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0 몇 쪽이죠? 8쪽인가요? 생선 토크 3번. 그 다음 96쪽 보실까요, 여러분? 96쪽. 나는 먹힌 말을 하고 있는가? 여기 저 잠깐 보시죠. 스피치는 크게 반응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겉도는 말, 먹히는 말. 앞에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열심히 프레젠터나 연사가 발표하는데 청중의 반응은 썰렁해. 청중의 반응이 열광과 같아. 뜨거운 용광로와 같아. 두 가지 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원하시는 거예요? 발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청중과 같이 호흡하고 공감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스피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달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전달해서 어떤 반응을 끌어낼 것이가 관건입니다. 무엇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누구하고의 인연을 맺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인연을 맺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How to say,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컨텐츠예요. 내가 뭘 가지고 얘기를 하지? 이 컨텐츠가 부실하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유명무실이고, 뭐예요? 그 길거리에서 옛날에 시장에서 그 약장수하던 약 파는 사람의 그 말에 불과하다. 그분들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치 있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스피치 3대 구성 요소가 What, How, Looks예요. 거기 보죠? 96쪽에 따라서 합니다. 그 왼편에 보면 What, How, Looks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What, How, Looks. 시작. What, How, Looks. What, 내가 뭘 말하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지? 어떤 과목을 강의하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스피치를 하지? 이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평생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정보를 다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계속 물갈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대학에서 카피한 거 가지고 물고 먹는 건 안 되잖아요. 항상 이게 신선해야 돼. 네. 요즘 뭐 먹방이라고 하나요? 국민들이 온통 그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음식을 만들 때, 요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재료를 쓰냐? 신선하냐, 신선하지 않느냐? 살아있는 거냐, 죽어있는 거냐?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재료를 써야 돼요? 살아있는, 싱싱한 재료를 쓰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컨텐츠는 항상 새로운 것으로 무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요 심적인 압박감이나 강박관념이나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항상 새로운 것으로, 우리 몸이요,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이 다르잖아요. 그죠? 구성물질이 다르잖아요. 음식을 먹고 항상 세포는 죽어가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피가 계속 물관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너무 항상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학습을 해야 된다, 인풋도 시켜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삶 자체가 항상 새로운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걸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셰프의 요리 레시피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요리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트레이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갖추셨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요리에서. 그런 트레이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 왓은 이제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평생 그렇게 인풋 시킬 거예요. 항상 새롭게 할 거예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마라.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이는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저는 머리에 든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의외로. 근데 그거 염려하실 필요 없다고요. 아슈타인 얘기했죠.
자기 능력이 몇 프로밖에 활용 못한다고요? 3%.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요, 가지고 있는 것만 가져도 얼마든지 좋은 스피치 할 수 있다고요. 난 든 게 없어요. 나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자기를 폄하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지무지한 걸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무지무지한 걸 가지고 있다. 시작. 나는 무지무지한 것을 그런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스피치를 막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없으니까 스피치가 조마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고 앞에 나오면 위축되고 쥐구멍이 어딘가 찾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어마어마한 존재다. 시작. 나는 어마어마한 존재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그럴 때 팍팍 내릴 수 있다. 팍팍. 그럴 때 힘, 파워를 갖게 되고 막 청중들이 환호하게 되고, 네, 막 감동해가지고 막 확 뭐랄까요, 용광로처럼 그냥 어우러질 수 있다는 얘기죠. How to say, 어떻게 말할까? 따라갑니다. 상대 중심으로 말하라. 시작. 상대 중심으로 말하라.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했잖아요. 청중이 듣고 싶은 말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나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청중에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할 것인가. 레시피 개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방향만 조금 바꿔주면 돼요. 내 중심은 상대 중심. 그게 관점 전환 능력이라고 합니다. 3살, 4살 아이들은요, 관점 전환 능력이 없어요. 내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어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역지사지할 수 있어요. 근데 시인은 어떤 줄 아세요? 일체화 시킬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일처에 대해서 홍성에서 강의하고 왔는데, 일체화가 뭐죠? 내가 그 사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클라이언트가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고객이 되어보는 거예요. 네, 그게 How to say 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중심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그 성향에 맞추어서 PPT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준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관점을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확 달라져요, 스피치가. 어떤 인간은 여기 나와서 스피치 잘하세요. 근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도? 내가 내 직업을 알려야지. 또 내가 하고 있는 상품을 좀 어떻게 하면 팔아볼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 관점이에요? 내 관점이죠.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거부 반응이 나와요. 여기 목사님들 가끔 오시거든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오시거든요. 오시면 뭐 하려고 해요? 사명감이 있잖아요.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말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거부감이 와요. 왜냐면 비신자가 있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도를 빼야 돼요. 내 의도를 빼고 상대 중심에서 전달하면 성경 말씀을 전하더라도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how to say입니다. how to say. 그 다음에 looks가 나오거든요. what, how, looks가 나옵니다. what, how, look은 뭔가요? 비언어적인 요소예요. 앞에 나와서의 태도, attitude,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 정중한 태도인가? 청중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는가? 아니면 청중을 아주 얕잡아 보는 느낌 있잖아요. 은근히 무시하는 느낌. 그러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청중에 거부감을 보여주겠죠? 어떻게 앞에 서야 돼요? 어떤 태도로 서야 돼요? 청중을, 클라이언트를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럴 때 눈빛이 진지해져요. 그리고 저 캠코더가 지금 저를 찍고 있어요. 여러분 동영상 올릴 거거든요. 근데 저 캠코더가요 사진을 캡처해요. 5분 동안에 발표하면요 100장, 200장을 캡처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한 장도 안 나와요.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무표정으로 얘기하면요, 저 캡처를 못해요. 저 캠코더는 얼굴 표정이 움직일 때 캡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이는 100장, 200장이 나와요. 왜요? 얼굴이 살아있으니까. 무표정은 무반응을 유발하는 거예요. 표정이 살아있으면 생생한 리얼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뭘로? 표정으로. 무표정하게 덤덤하게 얘기해보세요. 반응도 없어요. 썰렁합니다. 근데 표정이 살아있어요. 막 내 온몸으로 막 열정을 다해서 얘기해보세요. 그럼 청중이 열광의 동안이가 됩니다. 같이 어우러집니다. 그러니까 청중의 반응을 끌어내는 게 스피치입니다. 전달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공감되어 있는 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할 얘기고, 핵심적으로 제가 전달합니다. 첫 번째, 컨텐츠가 신선해야 된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그게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 내 것이어야 된다. 남의 것 가지고 계속 얘기해 보세요. 네. 요즘은 1인 맞춤이잖아요. 그 상품이 막 대량을 상생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맞춤형 시대잖아요.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너들 여기 최우 선생님 계시지만 1대1 맞춤식이에요. 뭐든지. 그럼 어떻게 돼? 내 독창성이 나와야죠. 그게 자기화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How to say, 청중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도록 청중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라. 그런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표정으로 리얼리티하게, 생생하게 그 비언어적 요소를 동원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스피치 3대 요소를 가지고 먹히는 말인가 겉도는 말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